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연산 치유의 숲 시설을 포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 대표의 자질 논란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알고 보니 이 대표, 직원인 산림치유 지도사들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뒷돈까지 받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포항시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계약직으로 채용되기 직전까지 이 대표 밑에서 일한 걸로 확인되면서 서로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 내연산 치유의 숲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 대표는 지난해 직원인 산림치유지도사 3명으로부터 매달 급여에서 10만 원씩 5달가량을 받았습니다. 직원 급여로 책정된 포항시 예산을 멋대로 받아 챙긴 겁니다. 다른 데서는 이제 10%를 받는데 우리 대표님은 봐줘서 10만 원씩만 받기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10만 원씩만 보내주세요. 월 급여를 받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의 절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동의한 적도 없고 계약서 쓰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직무교육을 가서 물어봤어요. 근데 아무 데도 안 내고 있더라고요. 지도사들에게 직접 부당한 돈을 요구한 사람은 당시 업체 직원이었던 엄모 씨. 공교롭게도 엄 씨는 현재는 이 업체를 관리 감독하는 포항시의 계약직 담당 공무원이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임용 발표가 나기 전이라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지도사들은 엄 주무관의 업무가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는 데다 평소 대표의 잘못에는 눈을 감아왔다며 비리 연루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요.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데 저분들이 대표 말을 안 듣습니다. 지도사들은 또 업체로부터 법적 의무인 급여 명세서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혹시 급여 명세서 본 적 있어요? 본인 거? 없어요. 저도 안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요? 이거를 다른 선생님이 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안 줬어요. 업체 대표는 동의를 구하고 돈을 받았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으며 급여 명세서는 출력해 자기 책상에 뒀거나 요구한 경우 전자메일로 보냈다고 말합니다. 10만 원씩만 주면 안 되겠느냐 라는 어떤 구두의 동의를 얻었고 술 먹고 밥 먹는 데 썼다고 우리 직원들하고요. 그게 뭐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포항시는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게 또 법에 위배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포항시 의회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포항시 그 예산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이 됐는데 다시 그분들한테 10만 원씩을 환수하라는 건 부당 환수인 거죠. 제대로 감사하고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추석을 앞두고 9월 12일부터 포항사랑상품권 665억 원어치를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지류카드를 통합해 1인당 월 70만 원까지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고 지류형은 대구은행, 농협 등 165개 지역 금융기관에서 카드형은 모바일 앱 IM샵을 통해 9월 12일 0시 15분부터 충전하거나 대구은행 영업점과 현금 자동 입출금기 등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업소는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지만 지난 6년간 사용이 정착된 만큼 큰 불편은 없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항역에서 강남 수서역을 오가는 SRT가 내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주말과 주중 관계없이 하루 왕복 2회 운행하며 운임은 일반석 기준 47,200원입니다. 상행선은 포항역에서 오전 9시 41분과 오후 7시 43분에 출발하고 하행선은 수서역에서 오전 6시 30분과 오후 4시 34분에 출발합니다. 경주시가 상하수도 개선을 위해서 국비 2,900억 원을 확보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합니다. 상수도 보급률을 98%로 높이고 가뭄에 대비해서 비상 공급망을 확대합니다. 하수 처리장은 처리 규모를 늘리거나 새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고 사업 기간도 길어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주시가 지난 6년간 확보한 국비는 19건에 2,900억 원, 상수도 보급과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쓰입니다. 확보한 국비로 경주시는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 95%에서 98%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은 읍면 지역의 공급을 늘리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 현재 58%인 유수율을 8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2차 사업으로 또 동천도 보문도 이렇게 정착하면은 저희 목표는 이제 86%이기 때문에 86% 되면은 한 3만 톤, 하루 3만 톤 정도가 지금 물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3만 톤 정도 되면 탑동 정수장 하나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덕동댐과 형산강 복류수, 광역 상수도를 통해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주시는 가뭄 등에 대비해 비상 공급망을 확대하고 오래된 정수장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탑동 정수장이 지은 지 한 50년 가까이 됩니다. 항상 그 노후화됐고요. 건춘 정수장도 지금 한 4, 50년 되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탑동 정수장을 그 현대화할 때 건천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 가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경주시는 물 정화 관련 기술을 자체 개발해 특허까지 냈고 국내 12곳에 기술을 보급한 데 이어 베트남과 필리핀 등 해외 보급에도 나섭니다. 그런 나라에는 사실은 음용수가 사실은 상당히 이렇게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기술은 강에 있는 물을 가지고 금방 이렇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물을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니까 아주 관심이 많고. 하수처리 사업과 관련해 경주시는 외동과 내남 등 4개 하수처리장 용량을 늘리고 양남면 서동리에 하수처리장을 새로 만듭니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노후관로 110km를 정비하고 중계 펌프장 36곳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2년이 된 오늘 환경단체는 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촉구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오늘 죽도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1년 첫 사건 이후 피해 구제법과 국정조사 등이 이뤄졌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폐암을 인정질환으로 지정하고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SK, 애경, 이마트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가장 책임이 큰 옥시와 애경은 배보상 조정안에 동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는 오늘 복합도서관 건립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경주 복합문화도서관은 자연과 어우러지는 숲속의 도서관이자 힐링 복합문화 공간으로 조성되며 기본 도서관 기능에다 청소년 전용 공간과 카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 타당성 평가와 지방재정 투자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복합문화도서관을 열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루 몇 명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집계하지 않고 저소득층에 주던 생활지원비나 유급 휴가비도 사라졌습니다. 검사 비용도 일부 고위험군을 제외하곤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좀 달라지는지 손은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환자에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대신 자가 진단 키트를 권합니다. 비급여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는 병원에서 안 할 거고 혹시 궁금하시면 집에서 자가 진단 키트 한번 해보시고요. 해열제와 감기약을 처방한 뒤 며칠만 마스크를 잘 끼라고 당부합니다. 격리도 없어졌으니까 그냥 주변의 사람, 엄마, 가족만 조금 조심하세요.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 가운데 가장 낮은 4급으로 조정됐습니다. 독감과 같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하고 접촉을 했더라도 옛날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감기지만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감기,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병원 수납 창구 앞엔 코로나 검사비를 안내하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 저하자 등 정부가 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신속 항원 검사는 2만 원에서 최대 5만 원, PCR 검사는 6에서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저소득 확진자에게 지급해온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도 사라졌습니다. 재택치료 지원 역시 없습니다. 하루 몇 명이 확진됐는지 집계도 안 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 반가우면서도 비용은 부담스럽습니다. 본인 부담은 올라갔지만 일단은 코로나가 저는 독감처럼 일단은 낮아져가지고 그게 더 좋은 거죠, 뭐 사실은. 이건 엄청 비싸긴 비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독감도 맞아야 되고. 코로나 예방접종은 1년에 한 번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확진자를 위한 지정 병상은 당분간 유지합니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같은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도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에 있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안전로봇실증센터에서 로봇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를 열고 경북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로봇산업 육성으로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포항의 안전을 위한 협업 로봇, 안동의 농업용 로봇, 구미의 물류용 자율주행 로봇을 연구 개발 중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구미에 개소한 국내 최초 로봇 전문 교육기관 로봇직업혁신센터에서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오늘 경주에서 신라환경 토기 문화의 흐름과 변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엽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삼국 통일을 전후로 신라의 중심부인 왕경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시간적 흐름과 변화상을 살펴보고 향후 연구과제, 연구 쟁점 등을 논의합니다. 지금까지 신라 고고학 분야에서는 4세기에서 6세기 무덤에서 출토된 자료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건물터 등에서 나오는 7세기에서 10세기 토기는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병현 숭실대 명예교수는 신라왕경기 토기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약 50년간 신라 토기를 연구해온 내용을 공유하면서 신라 후기 양식 토기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울릉군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재가 노인들을 위해서 식사 배달 돌봄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울릉군 가족센터에 위탁해 결식 우려가 있는 거동 불편 재가 독거 노인에게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균형 있는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맞춤 돌봄 수혜자 가운데 독거 노인 60명을 선정해 매월 첫째 주에는 가공식품을, 넷째 주에는 밑반찬을 제공합니다. 경북교육청이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가 예정된 9월 4일 저녁에 교육청 차원의 추모 행사인 공교육 회복의 날 다짐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공교육 회복의 날 다짐식은 포항에 있는 경북교육청 문화원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이며 서희초 교사의 추모식과 교권보호 긴급지원단 발대식 순으로 진행합니다.